랭그래프 튜토리얼 뽀개기. 안녕하세요. 맑은 하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랭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랭그래프를 공부하다 보니까 초기에 접근하기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랭그래프 튜토리얼을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왜 배워야 할까요? 2025년 현재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대화형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서 더 복잡하고 실용적인 AI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같은 단발성 질문을 했다면 현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신 정보를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챗봇이 아닌 실제 업무에서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원합니다. 고객 서비스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개인 비서 역할과 같은 것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GPT,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LLM의 주요 특징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번역, 요약, 코딩, 창작 등 다양한 언어 관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LM의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식의 시간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LM은 훈련 시점의 데이터만 이해하고 있고 그 훈련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나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학습된 LLM은 2025년 이후에 최신 뉴스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시스템과 연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계산기, API 등 외부 도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코드 실행, 파일 조작 등 실제 액션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추론과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추론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LLM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LLM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입니다. LLM의 언어 능력에 도구 사용, 계획 수립, 상태 관리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퍼셉션, 인식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사용자의 입력, 외부 데이터,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은 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복잡한 작업을 세부 단계로 분해해서 조건부 실행 및 반복 처리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툴입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합니다. 외부 도구 사용, API 호출, 데이터 조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이전 상호작용과 학습 내용을 저장하고 장기, 단기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랭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랭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랭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랭체인은 LLM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만들어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랭그래프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랭그래프는 랭체인의 생태계 일부로 개발되었으며 랭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랭체인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입니다. 여러 단계의 작업을 연결하는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여러 단계의 작업을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툴입니다.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기능들입니다. 웹 검색, 계산기, 파일 시스템, API 호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히스토리 및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또 대화 내용을 저장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벡터DB를 이용해서 벡터 기반의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랭체인은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형적인 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단순한 워크플로우에 적합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만들려고 하면 랭체인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한 것이 랭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랭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랭그래프는 랭체인의 생태계 일부로 그래프 기반의 복잡한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노드와 웨지로 구성된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더욱 유연하고 복잡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랭그래프의 핵심 개념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노드, A, B, C는 노드이고요. 노드, A와 B, 또는 A와 C, 또 C와 A를 연결하는 이런 선을 엣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 복잡한 작업의 흐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태 기반 그래프입니다. 각 노드에서 상태를 읽고 수정,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B, C 노드들은 동일한 상태를 공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상태로부터 정보를 읽고 또 수정하고 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동적 라우팅입니다. 실행 시점의 조건에 따라서 동적 라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필요에 따라서 B 또는 C와 같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어떤 상태를 보고 C가 적합하다고 하면 C에게 요청을 보낼 것이고 A가 봤을 때 B가 적합하다고 하면 B에게 요청을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 지연입니다. A는 C에게 요청을 했고 C는 그 결과를 다시 A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A가 봤을 때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면 C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는 그 정보를 보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A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그래서 A가 C로부터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다시 B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랭체인은 복잡하고 동적인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랭그래프 페이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랭그래프 DOC 누르고 랭그래프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페이지 전체 여기 전체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후 강의 진행을 위해서 환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 환경을 위해서 미니콘다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미니콘다는 아래쪽에 별도로 URL을 따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로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크리에이트 이름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름 -n AI agent 그리고 파이썬 버전은 3.12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AI agent 이번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적당한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크스페이스에 에이전트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GitHub에다가 강의를 위한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론 URL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역시 아래쪽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네요. 자, git 클론 URL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줬고요. 이번에는 VS 코드로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VS 코드에서 워크스페이스의 에이전트 워크스페이스의 랭그래프 튜토리얼 이것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할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필요해서 주피터 노트북 이거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서 브라우저나 또는 이제 VS 코드에서 코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requirement.txt 있는 내용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랭그래프 튜토리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pip install -r requirement text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들이 잘 깔리고 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VS 코드하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AI 에이전트 가상 환경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 또는 메뉴에서 보기에 명령어 팔레트 이런 이제 명령을 실행하시면 실행할 수 있는 명령 창이 뜨고 여기서 파이썬 하고 셀렉트 이렇게 하면은 네, 인터프리터 이 창이 뜹니다.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파이썬 환경들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AI 에이전트 환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미나이나 또는 챗 GPT 또는 엔트로피에 있는 클로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API 키를 받는 과정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이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바로 비용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제미나이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0번 ENV를 열어봤습니다. 구글 API 키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 API 키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API 키 만들기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넣으시고 뭐 하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열어놓겠습니다. 자, 오픈인 뉴 윈도우 해가지고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제미나이 API 프로젝트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열어보시면 프로젝트 아이디 이거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오류가 나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키를 받았으니까 그 키를 여기 env에다가 복사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따로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에 오픈AI에 있는 GPT를 쓰고 싶다 하시면 이 두 번째 거를 누르시고요. 네, 들어가시면 이제 역시 이제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하시면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미리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API를 쓰기 위해서는 이쪽에 그 과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링에서 그 충전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아마 한 $5 정도 충전하시면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Create Secret Key 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시면은 여기 이제 또 API 키가 나옵니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저는 미리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복사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OpenAI API 키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따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혹시 클로드를 쓰고 싶으시다 하면은 클로드 이 링크를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가입 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여기 빌링에서 또 여기다가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상태에서 또 크리에이트 키 하시면 네, 여기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키를 복사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나머지는 뒤쪽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가 준비되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oad.env 이 명령을 실행하면 아까 이 env 파일에 있는 이 API 키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먼저 파이썬 환경을 선택하고요. 네, 여기서 AI 에이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true가 뜨면 잘 읽어와진 겁니다. 다음은 LLM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 제미나이의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LM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에게 랭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류가 날 수 있는데요. 네,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실행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오류가 날 수 있어요. Your default credential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링크를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기 그 구글 클라우드 SDK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링크인데요. 이따가 밑에 달아놓을게요. 자, 여기 구글 클라우드 SDK 여기 이제 가셔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받으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세팅이 돼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실행을 했더니 네,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GPT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GPT 여기는 이제 나노로 되어 있는데 미니로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PT를 이용해서 이 랭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GPT는 또 짧게 뭐 대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약간 클로드 API 키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받아놓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LLM마다 약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의 형식도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랭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